66의 나이에 저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보다 먼저 꿈을 찾았고 그 꿈을 함께 이루다 보니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 든 두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제 쉬어야지. 노후는 조용히 보내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이것은 저 김영수와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6입니다.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1년간 투병 끝에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삽니다. 명절 때나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건강 챙기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이들도 바쁘니까요. 이해합니다. 저는 혼자 이 집에서 삽니다. 아내와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드니까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토스트 하나, 우유 한 잔으로 때웁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를 봅니다.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 재방송을 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근처 식당에 갑니다. 혼밥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응, 오늘은 뭐 먹을까? 김치찌개 드릴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럼 그걸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혼자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도 혼자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서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TV를 보다가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일상. 가끔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월급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집이 있으니까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 식비, 병원비 빠듯합니다. 가끔 아이들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10만 원, 20만 원. 아빠, 이거라도 쓰세요. 아니다, 너희가 쓰거라. 아니에요, 받으세요. 받긴 하지만 기분이 묘합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그 생각을 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올해 64입니다. 4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은 건강한데.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 텅 빈 집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시집을 갔습니다. 큰 딸은 인천에, 작은 딸은 대전에 삽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챙겨 먹고? 그럼 먹지. 혼자 외롭지 않아? 괜찮아. 너희나 잘 살아라.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내 삶 살아야지. 딸들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시집살이에, 육아에, 일에.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남편이 떠난 후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공허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다들 바쁘게 사네.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 예전에는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먹었는데 이제는 TV를 켜놓고 먹습니다. 그래야 덜 외롭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면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하지만 혼자 사는 집이라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또 할 일이 없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갑니다.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분들이 계십니다.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떱니다. 아이고, 순자씨 왔어? 응, 왔어. 오늘 화투 한 판 할까? 그래, 하지 뭐.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화투도 재미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봅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보다가 졸립니다.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눈물이 납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혼자 자는 게. 저도 연금으로 삽니다.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아파트 관리비 내고 식비 쓰고 병원비 내고 빠듯합니다. 가끔 딸들이 용돈을 줍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아니다, 너희가 쓰거라. 엄마, 그냥 받아요. 우리도 벌잖아요. 받긴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 나도 이제 할머니구나. 예전에는 머리를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귀찮습니다. 누가 보겠어 나를.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허무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거기 가면 더 늙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외로워서 그냥 나갔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니 몇 분이 계셨습니다.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처음 뵙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박순자 씨였습니다. 아, 네. 저 여기 사는 김영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나는 박순자예요. 반가워요.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 저도 가끔만 와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허허, 그럼 우리 둘 다 초보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사시게 됐어요? 아,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세요? 네, 4년 전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고 아이들은 멀리 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갈게요. 우리는 함께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도 오실 거예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네, 올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봐요. 순자 씨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느새 우리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났습니다. 대화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요즘 뉴스,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한 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매일 여기서만 만나지 말고 밖에서도 만날까요? 밖에서요? 네,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경로당에만 있으니 답답하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괜찮을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럽시다. 정말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만나요. 다음 날 저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옷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공원에 도착하니 순자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에요. 순자 씨도 평소와 달리 조금 꾸민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깔끔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보세요. 꽃이 폈네요. 정말이네요. 예쁘네요. 사진 찍어요. 순자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이 찍어요. 저도요? 당연하죠. 자, 웃어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은 요즘 뭐 하시며 지내요? 저요? 그냥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나도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거죠 뭐. 그러게요.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혼자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의미 있는 거요.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요? 같이요? 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같이 뭔가를 한다. 이상하게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나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뭘 할 수 있지? 김 선생님은 예전에 뭐 하셨어요? 저요? 회사 다녔어요. 사무직이었죠. 아, 그럼 컴퓨터 잘 다루시겠네요? 아니요. 그때는 컴퓨터가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못 다뤄요. 아, 그럼 저도 비슷하네요. 저는 평생 주부였거든요.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뜻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잘하는 것이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요리를 좀 해요.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고. 아, 그러시구나.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뭔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뭐가 있지? 아, 저는 물건 고치는 걸 좀 해요. 물건 고치는 거요? 네, 집에서 뭐가 고장나면 제가 고쳤거든요. 선풍기, 시계, 의자 그런 거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예요. 네, 요리랑 수리. 우리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요? 순자 씨는 신이 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요리할 시간도 없고 물건 고칠 시간도 없고. 그건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해준다고요? 네. 반찬 배달 서비스랑 집수리 서비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만들어요. 김치, 장조림, 나물, 조림.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들로요. 그리고 김 선생님은 집에 가서 간단한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전구 갈기, 선반 달기, 문고리 고치기 그런 거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리죠? 온라인이요. 온라인? 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저희 딸이 알려줄 거예요. 순자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지만 순자 씨의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 좀 도와줄래?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사업을 하려고. 네, 사업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찬 배달과 집수리 서비스를 하겠다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싶다고. 처음에 딸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게 괜찮을까요?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아직 팔팔해. 하지만 걱정 마. 엄마 진짜 하고 싶어. 그냥 좀 도와줘. 딸은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SNS 계정도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여기 사진 올리고 메뉴판 올리고 가격도 적어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저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집수리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도 놀랐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몸은요? 아빠 괜찮아. 걱정 마. 아들은 도구들을 사주었습니다. 드라이버 세트, 망치, 렌치, 전동 드릴. 아빠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저는 공구들을 정리하고 연습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상호 뭐로 할까요? 상호요? 네, 가게 이름이요. 잘 모르겠는데. 순자 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순의 행복 어때요? 예순의 행복? 네, 우리 둘 다 예순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거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좋네요. 예순의 행복으로 합시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SNS에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가 만든 반찬 사진들, 제가 수리한 사례 사진들, 가격표와 연락처. 자, 이제 손님만 오면 돼요. 순자 씨가 설렜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첫날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주문이요. 주문.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네. 김치 2kg이요. 우리는 기뻤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성껏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저는 배달을 갔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손님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네, 그럼요. 여기 김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요즘 김치 담글 시간이 없었는데 맛있게 드세요. 첫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손님이 고맙다고 하던데요. 정말요? 다행이다. 우리는 기뻤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뭔가를 해냈습니다. 첫 주문 이후 점점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주문이 3개 들어왔습니다. 셋째 날 5개.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10개가 넘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대박이에요. 순자 씨는 신이 났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죠. 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다양한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갔습니다. 어느 날 집수리 요청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형광등이 안 켜져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형광등을 확인해 보니 단순히 스위치 문제였습니다. 10분 만에 고쳤습니다. 다 됐습니다. 와, 정말요? 빨라요. 별거 아니었어요. 얼마예요? 5,000원이면 됩니다. 네, 5,000원요? 그것밖에 안 받으세요? 네, 간단한 거라서요. 부부는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부를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문은 계속 늘었습니다. 하루에 20개, 30개. 어느새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주문이 30개예요.
대단하네요. 저희 이제 진짜 사업가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 고맙습니다. 왜요, 갑자기? 순자 씨 덕분에 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김 선생님. 혼자였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죠? 당연하죠. 우리 대단해요. 우리는 손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